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자연이 이렇게 웅장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는 어떤 고난도 얼굴심 갖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5대 극지를 다 밟은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홍 대장님 한 분밖에. 20만 년 된 어른들이 지금까지 안 놓고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막 저를 통해서 이게 인류에게 보내는 모원의 메시지다. 경고의 메시지다. 3시간 지나니까 뭐 10km가 벌써 떠내가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자들하면 우리 이른 아침에 이제 안개가 끼었을 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이 극지에서 끼면 전혀 안 보이니까. 대원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진 거 없는 거예요. 야, 빨리 뛰어 올라와! 하고서 하는데 얘가 형 도와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순간 당했구나. 여기서 우리 이러다 결국 실패는 고사하고 우리 돌아갈 수도 없겠다.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그 순간 지금까지는 저 어떠한 고난 다 이게 저 당할 테니까 고통도 다 감수할 테니까 대원만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거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괜찮으니까 나만 믿어라. 조용히 하니까 막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도 안 하고 정말 고맙다. 제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갑자기 앞에 마을이 한 2-3km에 하얀 지붕에 연기가 막 모르게 아니, 흘러가요. 지옥에서 천국 본 느낌이에요. 자, 원정대 시절의 대원 홍성택은 과연 어땠는지.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홍 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가 3극점을 정복한 대한민국 산악계 살아있는 전사 허영호 대장. 근데 기뜸이라면 해주시지 진짜. 네, 저희가 원래 일찍 저희가 섭외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요. 저희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게 앞에 살아있는 두 전설, 네. 우리 허영호 대장님과 함께 이제는 이제 대원에서 대장님이 됐습니다. 나이가 됐죠. 경력이 있으니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영호 대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일상생활이 바빠요. 네. 뭐 또 꿈을 꾸는 것도 있고 예. 두 분은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정말 네, 깜짝. 예. 전화는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허 대장님께서는 우리 홍성택 대원을 처음 언제 만나셨습니까? 한 25년 전 오.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표정이 우리 성택이 많이 컸다 그런 표정이 93년에 이제 남극 탐험을 에베레스트 때 같이 갔어요. 에베레스트 때 같이 그리고 갔어요. 93년 또 11월 달에 남극 탐험을 가고 그랬습니다. 두 군데를 같이 가셨네요. 처음에 대원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저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이제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종주를 했거든요. 종주를 할 때 그때 네. 이제 대장님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넘어서 네팔에서 티벳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상을 건너서 네팔로 넘어갔죠. 네. 그거 엄청난 업적이었거든요. 대단한 업적이었는데 그거 할 때 저로서는 뭐 대단했죠 그때. 네. 근데 허 대장님 예. 지금 뭐 이렇게 같은 대장이 되셨는데 예. 그때는 이제 막내 대원이잖아요. 그때는 뭐 막내죠. 야, 뭐 해? 아마 해야 네. 되니까. 그럼 그때 홍성택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워낙 체력이 좋으세요.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또 등반 기술도 좋고. 네네.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고산 8,000m 이상을 올라간 경력이 없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기본적인 체력이 좋으니까 그 이후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더니 뭐 전 세계가 좁다고 다 다니니까. 예. 지금도 아마 체력이 네. 상당히 좋으니까. 네, 체력이 좋고 안 좋은 건 뭔가요? 뭐 안 좋은 건 없어요. 전반적으로 또 네. 이 친구가 또 이 팀 속에 들어오면 유머가 많아요. 그러세요? 중간 역할 뭐 또 잘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추니까 팀워크에서. 근데 보통 이렇게 산악이나 네. 극지 탐험은 많이들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돌아들 이렇게 많이 사고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네. 두 건이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혹시 두 분이 가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원정은 그럼 그 두 개 중에 어느 네. 거를 또? 제가 성택이랑 같이 갔을 때는 사고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없었어요. 정말 네. 참 아주 뭐 네. 성공도 했고 네네. 깨끗이 아주
잘했던 그런 네.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요. 지금 지겠어요. 정말, 그래도 정말 복 받으시는 네. 운이 좋은 그런 경우네요. 사고가 그 에베레스트 때는 뭐 제가 막내다 보니까요. 네. 그때 이제 대장님이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셨으니까. 공기가 바짝 네, 들어있어요. 그냥 목표만 보고 가시니까 예. 그냥 뒤만 계속 따라가시면 근데 돼요. 93년 당시 때는 시간 찬스가 없었어요. 아니 이제 정상에 갈 욕심은 갖고 있었는데 등반을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4일 만에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6일 만에 네팔로 6일 만에 에베레스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그때 찬스가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때는 그냥 찬스가 없었어요. 라면만 찌개만 끓이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저는 막내로서 뭐 밥하고 이런 네. 거.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이제 허 대장님이 뭐 정말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이신 거죠? 산악 세계에서는 최고 하면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때. 네. 근데 정말 그런 극지나 막 이런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서 보면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정말 본능만 이렇게 살아남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네. 배가 고프기도 하고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배고파서 정말 이런 일까지 해봤었다. 뭐 그런 일 두 분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막내다 보니까요. 네. 가장 생각나는 건 남극청 타고 때. 네. 남극청 탈 때 제가 배가 너무 엄청 고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대장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막내로서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할 때요. 밥할 때 이렇게 형들 있으면 뒤에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등을 해가지고 버터가 있거든요. 버터를 이게 4등분 해가지고 그 4등분한 거를 이제 그 국에다 넣는데 버터를 국에 넣어요? 예, 그 영양 때문에 칼로리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보충하는 거죠. 넣는데 그걸 되게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그걸 넣는데 그걸 다 안 넣고 네. 반을 뚝 잘라가지고 생버터를 네. 그냥 형들 안 보는 사이에 본인이. 그걸 한 입에 집어넣고서 그냥 오므르면 먹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건 저희는 모르죠. 제가 처음 하셨어요 오늘.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친구가 변비를 걸렸어요. 버터 먹고 오랜만에. 일주일 열흘. 근데 텐트 옆에서 이제 텐트 멀리 못 갑니다. 바람을 이제 등지고 이제 대변을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제 일기장에 45분인가 버티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죽겠다고 들어오다. 오, 추위에. 밖에서 남극에서 45분을 네. 이런 변이 있나. 그때 제가 이게 막 이게 먹는 것도 이게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고 먹는 건 네.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쌓였어가지고 변이 됐는데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제 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이게 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으로 코에 팠습니다. 파가지고 꺼냈습니다. 제가. 본인의 손으로 관장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흡지가 뛰어. 그때 이 형들은 이 그 버널 불 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혹시 허 대장님은 혹시 이런 시절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93년도 성택이랑 같이 에베레스트 등반 갔을 때 그 에베레스트를 넘어오는데 중국 쪽에 마지막 8,300m에서 정상 서서 8,500에서 비박하고 우리나라 여자 등반대 만날 동안에 38시간 만에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죠. 네. 보통 이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못 먹는 거란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 느낌은 그 뭐 상황이 먹을 게 없으니까 쉽게 뭐 누가 눈을 먹으면은 살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눈 자체가 이 목이 타고 그러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입에 네. 눈에 보이는데도 네. 그러니까 물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사니까 그래서 네. 38시간 만에 우리나라 여자 등반대 만나서 네.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등반이라는 게 좀 팀워크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팀워크이죠. 정말 좋은 팀을 만나야 팀원들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모든 게 다 좋을 텐데 이렇게 좀 호흡이 잘 맞는 이런 대원을 만나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네. 성택이도 같이 많은 뭐 등반 탐험을 했는데 이제 성격 자체가 네. 또 잘 이 대원들 자체도 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 성격이 매일 다 다르니까. 똑같은 길을 가서 이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원들도 뭐 만날 좋은 날이 있나 짜증이 나면은 대장이 또 이해라고 다독거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아주 모나게 그러진 않아요. 누구든지. 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떨 땐 때로는 미울 때도 뭐 있죠. 당연히 텐트 안에서
당연히 미울 때도 그렇죠. 있죠. 24시간을 네. 그냥 동거동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저는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왜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그때 막내로 봤을 적에 야, 쟤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 어떤 생각하셨어요? 자 쓸만하겠다 딱 그런 뭐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뭐 느낌인가요? 등반 기술도 좋아요. 등반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예. 일단 체격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딱 가면은 자기 먹어 지상 플러스를 하겠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간 대원 중에 가장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구간을 뛰냐 마지막 구간을 뜁니다. 스파트 아, 이렇게 정해져 있어 네. 시간이요. 2시간마다 교대가 되는데 마지막 구간은 왜 성택이 앞에 서냐 체력이 좋으니까 쭉 도망가라 이거 제일 멀리 도망가라 그러면 이거요. 따라가는 네. 거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가지고 딱 멈추는 데 가서 우리가 텐트를 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대원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가다 덜 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스파트는 이제 네. 우리 성택이 예. 앞서서 쫙 빠지죠. 팀 내 마당새 역할을 맡으시고 워낙 힘이 좋으셔갖고. 예. 예, 홍 대장이 이제 이 오곡지를 다 탐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쁘셨겠어요. 기분 좋죠. 열심히 잘하니까. 예. 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셨으니까 네. 네. 또 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쭉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장님? 아니요, 워낙 잘해요. 꼼꼼하게. 저희들은 이제 제가 탐험하면서 제 경험이나 제가 아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두세 개 얘기를 하면 10개를 아는 친구들이니까 그 이후에 뭐 또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또 탐험도 준비하고 등반도 계속 다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중에 이제 또 등반 가서 사고 난 팀에 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성택이는. 네네네. 그럴 땐 좀 안타깝죠. 대원으로 사고 안 났어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하고 있죠. 네. 또 큰 등반을 좀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좀 덕담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안전 제일. 네. 사고 나면 안 돼요. 등반은 어떤 형태라든지 예, 또 집 떠나서 집에까지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반 중에 이제 팀 대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 관리 이런 걸 잘하면은 뭐 정상까지 갔다 오는데 뭐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죠.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대장님께서는 왜 탐험을 하시고 왜 산을 등반하는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좋아서 한다 그러죠. 즐거우니까. 좋아서. 예. 근데 이 등반 탐험 모든 이런 행위가 목숨 건 등반이죠. 근데 무상의 대가입니다. 자기 이상을 실현하러 가는 행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목숨을 걸고 왜 그럴까? 돈도 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실현하러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뭐 행복감이 크죠. 예, 당연히 크다고 봐야죠. 네. 집 떠나서 집에 다시 돌아오는 무사히 게 오는. 예, 가장 중요하죠. 예, 그 말이 참 인상적으로 남는데요. 두 분 우정 영원하시고 네.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일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꼭 예.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우정 이어가세요. 홍 대장님 아. 이렇게 갑자기 허 대장님 나오니까 깜짝 놀라셔갖고 이렇게 몸을 발을 모르는. 근데 제가 좀 기 때문에 해주셨으면은 네. 이렇게 덜 놀랐을 텐데. 네. 근데 우리 대장님에게는 우리 허용호 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 저에게는 그 세계적으로요 등반과 탐험의 두 장르를 아주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세계적으로 몇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죠. 예, 어. 몇 안 되면 세계 통계적으로 예. 봐도 뭐 10손가락에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영호 형님의 그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남극 탐험할 때 그때 이제 탐험에 입문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로서는 등반과 탐험에서는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허용호 대장님. 스승이자 네. 선배이자 멘토가 되겠네요.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일기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조직이 어떻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일기 쓰는 걸 이렇게 직접 배운 그런 예. 스승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네.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세심하게 다 준비를 하시는 거, 준비 면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뭐 등반과 탐험가 저 홍성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 인간적으로는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관 검색어 세 번째가 인간 홍성택입니다. 근데 등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다고 들었는데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한 어느 정도나 나나요? 보통 이제 등반이 탐험하고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좀 네. 많이 드는 게 이제 그 탐험 쪽에 많이 들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좀 덜 드는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 뭐 에베레스트를 한다 그러면 최소 한 2억 이상 2억 이상이요? 예, 이상이 들고 이제 뭐 북극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한 4억 이렇게 예, 와. 그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목숨을 지키고 아까 있는데.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가보시려고요? 뒷동산에 올라가세요. 와, 야.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네요. 예. 그 비용을 그럼 어디서 마련하세요? 그 협찬을 받는 네, 경우도 업체에서도 있고. 뭐 네. 후원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늘 뭐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협찬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항상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찬이 안 돼가지고, 뭐 네. 마이너스 나는 건 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원도 단촐하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비용을 많을수록 절감해야 비용이 되니까. 크니까요. 그러면은 예. 이참에요. 저희 또 시채널을 보시는 또 기업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예, 영상, 쑥스러우세요? 영상 메시지 네. 네. 근데 뭐- 많이 협찬 좀 해달라고. 근데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네. 그럼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채널을 보시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 독지가 여러분들, 이 오국지에 다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홍 대장님,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그러면은 뭐 보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되고 그러고 저희도 여행 가면 여행 보험도 참 되고 그러잖아요. 궁금했거든요. 예, 여행자 보험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그 여행자 보험은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네. 네. 트레킹, 캐러반까지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은 보험이 안 되죠. 안 돼요? 예, 보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데가 영국이라든지 덴마크가 있는데, 그거는 자국민을 네. 하는 보험이 시민권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 그것도 이제 7,000m까지는 가능한데, 그 예. 이상은 안 되고. 워낙 네. 그만큼 위험 수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험을 들었다가 이렇게 해약된 적이 있는데, 그 고지 위반이나 고지 의무 위반인가 그걸 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몇 명씩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뭐 남극이면 아까 뭐 네 분이 인원 가셨다고 제한이 그랬는데. 있나요? 이렇게? 팀워크가 가장 좋은 거는 네. 4명이거든요. 네. 극지 탐험 같은 경우에 가장 4명이 좋고, 그래서 제가 베링에 또 4명이고, 네 명이 좋다는 거는 뭐가 좋다는 거죠? 네 명이 가면 이렇게 업무 분담이 딱. 예, 업무 분담도 그렇고, 서로가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 다음에 대화할 때에 그 균형적인 대화가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반을 하다 보면 등반 대원을 이제 선발할 때, 물론 그 대원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네. 보지만은, 저 같은 경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등반이 시작되면은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정도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거의 뭐 네. 예, 본인처럼 목숨이네요, 목숨. 예, 그 속에서 이제 네 명이 서로 막 그 한 팀. 눈, 바람, 뭐 바위 이런 거 보다가 보고 4명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쌓이면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고 그다음 그 자기 책임을 대원들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등반대는 자꾸만 크레이가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의문 없이 받아들여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의 그런 감정들은 바깥으로 표현하지 마라. 어제 스스로가 자기가 일어난 것들은 자기가 해결하고 표현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원들한테 중요하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아까 허용호 네. 대장님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전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홍 대장님은 앞에 왜 도전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탐험가 등반이라는 거는 돌이켜보면은
후회롭지 않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탐험가 등반 행위라고 보고요.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누구나 다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게 누구는 이제 뭐 사막을 가고 싶어 할 거고 누구는 이제 뭐 프랑스의 뭐 파리 에펠탑을 보고 싶어 하고 네. 그 이제 대상만 틀리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잘나서 이렇게 뭐 그걸 가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꿈꿔왔던 거 이번에 이제 로체남백 가는 것도 네. 로체남백을 제가 이제 99년도부터 네. 시작해서 거기는 어디 있는 거죠? 예,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예, 예. 그 로체남백이라고 하면 세계 산악인들이 가장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로체남백입니다. 유명한 산인데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정상까지 3,300m가 오. 이 벽입니다.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건데 저는 거기를 이제 2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번 실패를 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 뭐 제가 자만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좀 그거 역시도 뭐 제 능력 속에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뭐 그냥 좀 겁먹들지 않고 네. 성실하게 좀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네. 아내 되는 분은 좀 걱정하시고. 아니 아내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탐험가 산악인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렇지만 집안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 가면은 제가 남극 탐험 때도 이렇게 느낀 건데 이런 경험들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해선 안 된다고요? 예, 다시 안 된다고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본인조차도 느끼잖아요. 느꼈어요? 예, 느끼죠. 느끼는데 그 순간만큼은요. 네. 그 순간만큼. 예, 순간만 그렇게 느끼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네. 이제 막 머리 한 구석에는 네. 머리 한 누우면은 아 이제 또 어디를 가지라고 막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 많죠. 진짜 하나님이 네네. 왜 자꾸 우리 홍 대장님을 그렇게 그런 탐험 예. 정말 오지 아무도 발을 못 디디잖아요. 글로 보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 뭐 북극대에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북극대 기도를 많이 했고 에베레스트도 기도를 많이 했었고 네. 특히 이제 글란드나 이럴 때도 참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글란드 때문에도 이 개썰매를 하는데 와 정말 이 개썰매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아니 근데 걔가 썰매 끌면 그냥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럼 폼 날 것 같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아, 근데 제가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개썰매 하면서. 아 단 그래요? 한 차례도 쉴 수가 없어요. 점심 먹을 그 시간도 없고 간식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걔들 돌보느라고요? 예, 걔들이 막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캐릭터가 다 있으니까 네.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니까 걔도 무리가 있어서 아우 아 저 걔들이랑 같이 다니신 거예요 예. 지금요? 아, 아 우리가 아는 걔랑은 좀 다르네요. 예, 걔들이. 늑대 수준의 되게 수준. 예, 네. 비행이 가시는데 왜냐하면 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개썰매가 삶 그 자체거든요. 네네. 그 말과 말 이동할 때는 개썰매 아니면 이동할 수가 없고 도로가 없으니까 네. 여름에는 이제 보트로 가고 겨울에는 다 개썰매거든요. 사냥을 하고 할 때도 지금도 다 개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사는 사람보다도 개 많아요? 마리가 예, 더 많고 그 집집마다 다 뭐 10마리에서 20마리 다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 글란드가 워낙 척박하고 네. 환경이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개들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뭐 강해져야 되고 그다음 지혜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거칠고 주인한테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뭐 사실상 그 오래 전부터 그 개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는 뭐 그 주인마다 다 틀리지만은 저기는 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밥을 주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아 밥을 이틀에 한 번밖에 안 줘요? 네, 그게 이제 오랜 전통입니다. 전통이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썰매를 끄는 날은 반드시 밥을 주고 그다음에 개들이 썰매를 끌다가 그 주인한테 덤빈다든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그게 이제 거기 파견에 있는 그 수의사가 있어요. 그 글란드 정부에서 파견 정부에서 얘기하면은 그 수의사가 와서 이렇게 그 개를 바로 안락사시키고. 예, 안락사시키고 막 그래서 이 글란드 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딱 합니다. 혹시 우리 대장님께서는 혹시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예, 17년째 됩니다. 17년. 결혼을 하셨어요. 예. 자녀는 몇 분? 지금 결혼.
그 예. 일남일녀. 예. 한학이나 탐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을 텐데. 예.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반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했고 사랑하면 결혼한다는 게 저 속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 사랑하면 결혼을 하는데 너무 네. 위험한 일에 도전하시니까. 그 이제 그 지키지 못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다시는 탐험과 등반은 하지 않겠다고.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아내분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늘 등반을 갔다가 탐험을 갔다가 그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거에 이미 집사람이 익숙해 있습니다. 네. 익숙해 있어서 또 저를 믿고요.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만큼 저는 믿습니다. 믿고. 그래서 그 가능하면 위험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전 그러니까 또 좋은 일만 네. 긍정적인 것만. 예, 생각하고. 모모하지 않게 저 역시도 항상 조심할 거니까. 근데 제가 우리 네. 홍 대장님께서 아까 히말라야 로체 남벽 등반하면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요. 예. 근데 그때 쓴 일기를 제가 살짝 발췌를 해봤습니다. 아내에게 쓴 이야기. 네. 이제 당신 곁에 돌아가면 더 이상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오. 이거 대장님 쓰신 일기입니다. 네. 이제 당신과 여명, 유신을 두고 혼자만의 장시간의 여행은 떠나지 않겠소이다. 끝으로 당신과 여명, 유신이가 가슴 저리도록 보고 싶지만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긴 고통의 인내심으로 만나는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07년 5월 28일 히말라야 로체 남벽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대장 홍성태. 네. 예. 예. 이때 정말? 이제 홍길이 형이랑 등반할 때거든요. 네네네. 그때 거의 한 3개월은 안 됐지만 거의 3개월 가까이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있었죠. 그때 생각나는 거는 와, 내가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막 날씨도 안 따라주고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 오르는 것을 이렇게 그 길을 안 내려줄까 막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이 문명 속에 오면은 또 이런 히말라야가 그리워지고 히말라야 가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네. 또 이런 집에 문화가 가고 그리워지고 싶고. 예, 집에 예. 가고 싶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 한뭐 10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이제 뭐 한 60일 정도 지나면 그런 생각이 서서히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썼던 편지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네. 네. 그 집에 다시 왔더니 다시 산에 가고 싶거든요. 산에 가시고, 아유,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당시엔 그렇게 쓰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가시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그 마음속에 그리웠던 거고요. 예. 꼭 가고 제가 뭐 그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제가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로체남벽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을 실패했고 예.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등반은 큰 등반은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내 되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늘 이렇게 예, 기다려주신다고. 예, 이 아내 되시는 분의 꿈은 과연 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좀 담아봤는데 예. 한번 귀를 아, 예. 기울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회사에서요, 제가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모랑만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겉모습이 굉장히 초췌하고 얼굴도 시커멓게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제가 너무 웃었거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주변의 반대가 좀 심했어요, 사실은. 애기 아빠가 이제 산악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한번 이렇게 무엇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 대장 역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2번 다시 산을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바로 또 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산에 하라고. 그런데 중간에 홍 대장님이 회사에 무슨 사업을 하면서 그만뒀죠. 네. 저 또한 이제 애기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같이 마음이 아파요. 같이 동료고 또 이렇게 생사고록을 함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애기 아빠한테도 닥쳐올 그런 것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왠지 느낌이 그런 것도 있고 그분이 가족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럴 때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혼자 방에서 이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럼 며칠 지나면 또 다시 회복하고. 저게 아내의 마음. 근데 저한테 그렇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뭐 자연의 법칙이고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죠. 새벽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고요. 우리 애기 아빠를 위해서 그 전에도 항상 그냥 늘 항상 기도를 해요. 그렇게 뭐 거창하게 뭐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건 그런 거 제가 잘 못하고요. 그렇지만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블리자드나 또 그리고 어둠 구덩이에 빠질 경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이번에는 애기 아빠랑 정말 마음을 다잡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활동 뭐 설거지든 청소든 그런 거 저 다 마다하지 않고 우리 애기 아빠랑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산악회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교회에 그런 것도 돕고 싶고 그 아이들과 뭐 주말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찾아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당신 힘내고 저 또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도 없고. 왜냐면 제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힘내고 앞으로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야, 아내분이 내가 뭐 진짜- 외모도 예쁘고 마음도 그냥 와, 너무나 믿음의 이 사랑이 천사인데요. 그냥 묻어나고 예. 정말 믿음이 있고 아이, 고맙습니다. 지지자고 그러신데 이게 또 아내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홍 대장님께서도 아내한테 좀 영상 편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영상 편지요? 아내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예, 예. 아내분이 방송 보고 섭섭하지 않는 시기에. 네. 나는 사실 이렇게 강합니다. 강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자만하지는 않고 저는 어떤 처에서도 항상 돌아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이번 등반도 잘 할 거고 등반은 무사히 승모가 잘 돌아올 겁니다. 당신 자리에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잘 될 거라고 보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네, 아니 사랑한다는 네, 얘기를 하라고 또, 시간을 예. 드렸더니 나를 믿고 산에 보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 터미네이터 같은 얘기였어요. 돌아온다고. 네, 꼭 돌아오셔야죠. 네. 근데 만약에 혹시 예, 예. 그 아까 아이 이름이 여명과 유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일남 일녀인데 혹시 아이들이 나 아빠 길을 따라서 나도 탐험가가 될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왜? 단숨에 얘기하시네요. 하지 네. 말라고. 이게 네. 등반과 탐험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네. 얼마나 가혹한 건지를 저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네네네. 만일에 그 능력이 된다면은 그런 좀 뭐 체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면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는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줄 수 있지만은 이것은 경험은 프로페셔널로 산악인으로서의 네. 이거는 이건 아니다. 예,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따님께서 그런 사위감을 데려왔다. 이렇게 이런 사이를. 탐험가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예. 아니 뭐예요? 허락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데 왜 반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취미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가혹하기 때문에 예. 그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처럼 이렇게 뭐 저도 뭐 뛰어난 놈은 아니지만은 경험이 많아도 이렇게 항상 감내하고 네.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나는 되지만 자녀들은 안 된다.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산이나 탐험을 하시다 보니까 그 자연을 믿는 이렇게 그런 신앙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홍 대장님은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광도 돌리고 또 지금 열심히 기도 중이잖아요. 예. 그런 계기가 좀 있었나요? 예. 어떤가요? 원래 그럼 크리스찬이었었던 거예요? 예. 저희 예. 외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식민지 때 후반에 일제강점기 예. 때요. 네.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대단한 집안이시네. 네,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네.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그게 언제죠? 그게 이제 96년도요. 96년도죠. 예, 96년. 그 전에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다녔지만 믿음 생활은 거의 잘 제대로 안 했죠. 네. 안 하면서 이렇게 제가 등반하고 탐험할 때는 이렇게 제가 참 초라리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그게 뭐
등반에 탐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는 이미 제가 등반할 때 한 명이 저랑 같이 있던 대원이 눈사태로 이렇게 그 휩쓸렸는데 네. 숫자가 보니까 한 명이 모자라는 게 있어요. 네. 막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로프를 당기면서 가니까 로프가 이제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프를 눈 속에 파묻힌 눈을 파내니까 이제 그 속에 셜퍼가 있는 거예요. 셜퍼가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보니까 이미 뭐 숨은 못 쉬는데 1시간 반을 제가 인공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못 살렸어요. 결국. 그게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셜퍼를 대로 내려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등반을 다시 재개를 하는데 최종 대원을 선발을 2명만 해서 올려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 마지막 대원에 제가 두 명 중 한 명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네. 올라갈 때 이제 제가 그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제가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시련과 고통은 감수하겠으나 저에게 고난과 위험은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려움 없고 강한 심장과 강한 이게 어스러지지 않는 근육을 달라고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죠. 사지에서의 정말 간절한 기도네요. 예. 그래서 내려오는데 한번 추락을 했어요, 제가. 순간 그게 이제 제 몸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 여기서 나도 가는구나 했는데 제 손에 이렇게 제가 로프를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붕 뜬 상태에서 제 몸이 구르면서 로프를 잡고 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뭐 이게 마디에 딱 살아는 거죠. 그래서 살아고서 다시 내려가는데 밤이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벌써 한 17시간, 18시간을 그 베이스 캠퍼가 저랑은 교신이 안 된 거죠. 전 그 무정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내려가다가 이제 그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한번 또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제가 간신히 이렇게 정지가 돼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마지막 캠퍼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밤이 12시쯤, 10시가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헤드랜턴으로 막 불빛을 보이면서 난 살았다고 하면서 내려가다가 제가 다시 추락을 한 거예요. 그 추락을 타는데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네. 그 의식을 잃고 뭔가 팡 부딪히는 소리 한 게 의식을 잃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더 이상의 내가 살아온 삶이 후회롭지 않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뭐 그게 부럽고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가 저를 막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폭 들었다가 폭 넣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얼마나 지나지 깨어났어요.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막 바람만 싹 불고 있고 튀어져 있는 게 그래서 몸 막 만져봤어요. 이건 다 괜찮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들었다가 이렇게.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제 그래 무사히 내려갔죠. 북극 탐험 때는 제가 앞에 이렇게 혼자서 나가면은 이게 북극이라는 게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곳은 나라가 생각하고 저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길을 열어달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 하면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한 시간 돼가지고 제가 거짓말처럼요. 제가 그 리더에 빠지거든요. 물에. 그러면 막 정신이 확 뜨는 거예요. 막 그 혼자서 하다가 그러면은 막 그 헐레벌레 막 나와가지고 막 추위에 떨고 있으면 대원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막 해가지고 텐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하고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저희가 빠졌던 기억이 제가 7번을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 리더의 바닷물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이제 빠졌는데 이게 얼음이 한 3m 정도 되는 얼음인데 이 3m 되고 이 3m 되는 얼음 이 중간에 빠졌는데 나오려니까 이 손이 안 닿이는 게 계속. 네. 그래서 이
이게 움직이니까 얼음이 이게 제주도만한 얼음판과 이 제주도만한 얼음판이 막 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움직이면서 이게 막 스스 다가오는 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압사당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두렵고. 예. 그 큰 얼음들이 막 어스러지니까요. 그 속에 끼면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오는데 이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했는데 이미 이게 어디 워낙 크니까 빠져나갈 생각도 그냥 혼자서 막 힘을 써도 안 발버둥 되죠. 치면서요. 발버둥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손이 닿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데 예. 막 그때는 하나님이 속으로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계속 혼자서 막 이제 나 기도 안 할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걷거든요. 그것도 막 썰매를 끄고 그리고 혼자서 대원은 이렇게 4명이지만 각자가 이제 걷는 거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생각들이 다 이렇게 틀린데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무의식적으로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뒤에서 뭔가 소리가 막 들려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게 환청이라고 그러는데 저를 막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게 누가 날 부르지라고 가다 보면은 그때는 이미 막 체력이 다 고갈되고 이렇게 저 앞에 큰 눈이 있으면은 저 얼음덩어리 있으면 저길 목표로 가면은 오로지 저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저걸 보고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저걸 보고 가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공허해지면서 뭔가 뒤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들려요. 또 가끔은 이렇게 누가 저와 대화를 해요. 이렇게 네.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근데 저는 아직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학생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계셨으면은 그게 바로 홍대장님을 지켜주는 천사의 소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 네. 항상 제가 기도로서 그 마음을 좀 안정을 찾고 이제 등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옹영길 대장은 굉장히 절실한 불교 신자시고 그런데 이게 살짝 이제 불교 이쪽이 저에게는 등반하는 이런 걸 좀 많이 지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등반에 앞서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라마 신들한테 이제 자기 등반할 거 장비들을 그 앞에 다 놓고 그걸 절을 하거든요. 제올리잖아요. 제올하고 그 스님이 와가지고 라마가 와가지고 막 그 불경을 외고 그리고 그 절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거기에 누를 끼치지는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산악인들이 이제 상가 접하다 보니까 또 절과 가장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힘드시긴 하겠네요. 예. 또 그 와중에도 우리 홍대장님께서 정복 격구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많은 또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혼자서 그렇게 대놓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제가 또 믿음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 홍대장님께서 이스라엘 저사로 저산 가야 되나? 씨앗을 딱 뿌리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막 일어나서 한 앞으로 향후 몇 년, 또 몇십 년 후에는 또 그분들이 전부 기도를 하지 않는 또 시초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열매가 또 맺어질 수도 있고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로체남벽 이 등반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자금이 풍부해야지만이 자금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제 위험으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장비들도 사실 안전 장비죠, 생명 장비고요. 일단은 협찬이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네. 등반하려고 합니다. 등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2013년 우리 홍성택 네. 대장님께서요, 로체 암벽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크리스찬분들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이왕이면 좀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면 후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우리 홍 대장님, 우리 흔적 남겨 함께 가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네, 2013년 우리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홍성택 대장님 준비되셨죠? 예. 네, 손을 네. 주시면. 예. 자. 손이 그냥 굉장히 탄탄하신데요. 역시 산악인 네. 탐험가에서는 다르군요. 예, 이 핸드 프린팅은 네.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한 얼마에 팔릴 것 같으세요? 네.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 아, 예.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전에 발 같은 경우는 많이 찍어보셨죠? 예. 손은 이번이 처음. 예, 처음 찍어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주 생소합니다. 네. 자, 이제 손바닥부터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바닥부터 네. 살짝. 손바닥부터 띄어서, 네. 자, 와. 네. 쑥 뽑으시면 됩니다. 네. 네. 와. 2013년 우리 홍성택 대장님의 회복의 흔적입니다. 네. 주의 길을 가는 것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버리고 주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나의 욕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거친 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나 두려움 전혀 없네 내 주님 계시니 워낙 체력이 좋으세요.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또 등반 기술도 좋고. 네네.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고산 8,000m 이상을 올라간 경력이 없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네. 기본적인 체력이 좋으니까 그 이후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더니 뭐 전 세계가 좁다고 다 다니니까 예. 지금도 아마 체력이 뭐 네. 상당히 좋으니까. 네. 체력이 제가 봤을 좋고 때. 안 좋은 건 뭔가요? 뭐 안 좋은 건 없어요. 전반적으로 또 네. 이 친구들 또 이 팀 속에 들어오면 유머가 많아요. 아, 그러세요? 중간 역할 뭐 또 잘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추니까 팀워크에서. 근데 보통 이렇게 산악이나 네. 또 극지 탐험은 많이들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돌아들 이렇게 많이 사고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네. 두 건이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혹시 두 분이 가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원정은 그럼 그 두 개 중에 어느 네. 거를 또? 제가 성택이랑 같이 갔을 때는 사고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등반 네. 참 아주 뭐 네. 성공도 했고 네네. 깨끗이 아주 잘했던 그런 네.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요. 같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래도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네. 운이 좋은 네, 그런 경우네요. 사고가 그 에베레스트 때는 뭐 제가 막내다 보니까요. 네. 그때 이제 대장님이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셨어요. 공기가 바짝 네, 들어있어요. 그냥 목표만 보고 가시니까 예. 그냥 뒤만 계속 따라가시는 근데 거예요. 93년 당시 때는 시간 찬스가 없었어요. 아니 이제 정상에 갈 욕심은 갖고 있었는데 등반을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4일 만에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6일 만에 네팔로 내려 6일 만에 에베레스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그때 찬스가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때 그냥 찬스가 없었어요. 라면만 찌개만 끓이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저는 막내로서 뭐 밥하고 이런 네. 거. 아.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이제 허 대장님이 뭐 정말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이신 거죠? 산악 세계에서는 네. 최고 하면서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때. 네. 근데 정말 그런 극지나 막 이런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서 보면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정말 본능만 이렇게 살아남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예. 배가 고프기도 하고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배고파서 정말 이런 일까지 해봤었다. 뭐 그런 일 두 분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막내다 보니까요. 가장 생각나는 건 남극청 타고 때요. 네. 남극청 탈 때 제가 배가 너무 엄청 고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대장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막내로서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할 때요. 밥할 때 이렇게 형들 있으면 뒤에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등을 해가지고 이게 버터가 있거든요. 버터를 이게 4등분 해가지고 그 4등분한 거를 이제 그 국에다 넣는데 버터를 국에 넣어요? 예, 그 영양 때문에 칼로리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보충하는 거죠. 넣는데 그걸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그걸 넣는데 그걸 다 안 넣고 네. 반을 뚝 잘라가지고 생버터를 네. 그냥 형들 안 보는 사이에 본인이? 예, 그걸 한 입에 집어넣고서 그냥 오므르면 먹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건 저희는 모르죠. 제가 처음 하셨어요 오늘.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친구가 변비를 걸렸어요. 버터 먹고 오랜만에. 일주일 열흘. 근데 텐트 옆에서 이제 텐트 멀리 못 갑니다. 바람을 이제 등지고 이제 대면을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제 일기장에 45분인가 버티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죽겠다고 들어왔다. 오, 밖에서 추위에. 남북에서 45분을 네. 이런 변이 있나. 그때 제가 이게 막 이게 먹는 것도 이게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고 먹는 건 네.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쌓였어 가지고 변이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제 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이러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홈에 팠습니다. 파가지고 꺼냈습니다. 제가. 본인의 손으로 관장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흡지가 뛰어. 그때 형들은 이 그 버널 불 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혹시 허 대장님은 혹시 이런 시절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93년도 성택이랑 같이 에베레스트 등반 갔을 때 그 에베레스트를 넘어오는데 중국 쪽의 마지막 8,300m에서 정상 서서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와, 이게 자연이 이게 공정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는 어떤 고난도 얼부심 갖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5대 극지를 다 밟은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홍 대장님 한 분만. 20만 년 된 어른들이 지금까지 안 놓고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막 저를 통해서 이게 인류에게 보내는 모원의 메시지다. 경고의 메시지더라. 이게 3시간 지나니까 뭐 10km가 벌써 떠내가 가 있는 거예요. 원래자들 하면 우리 이른 아침에 이제 안개가 끼었을 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이 극지에서 전혀 끼면 안 보이니까. 대원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진 거 없는 거예요. 야, 빨리 뛰어 올라와! 하고서 하는데 얘가 형 도와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순간 당했구나. 여기서 우리 이러다 결국 실패는 고사하고 돌아갈 수도 없겠다.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그 순간 지금까지는 제가 어떠한 고난 다 이게 제가 당할 테니까 고통도 다 감수할 테니까 대원만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거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괜찮을 거다. 나만 믿어라. 조용히 하니까 막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도 안 하고 정말 고맙다. 제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갑자기 앞에 마을이 한 2-3km에 하얀 지붕에 연기가 막 모르게 아니, 올라가요. 지옥에서 천국 본 느낌이네요. 자, 원정대 시절의 대원 홍성택은 과연 어땠는지.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홍 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가 3극점을 정복한 대한민국 산악계 살아있는 전사 허영호 대장. 근데 기뜸이라면 해주시지 진짜. 네, 저희가 원래 일체 저희가 섭외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요.
저희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게 앞에 살아있는 두 전설 네. 우리 허영호 대장님과 함께 이제는 이제 대원에서 대장님이 됐습니다. 아, 그 나이가 됐죠. 경력이 있으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영호 대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일상생활이 바빠요. 네. 뭐 또 꿈을 꾸는 것도 있고 예. 두 분은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정말 네, 깜짝. 예. 전화는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2년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허 대장님께서는 우리 홍성택 대원을 처음 언제 만나셨습니까? 한 25년 전 오.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표정이 우리 성택이 많이 컸다 그런 표정이 93년에 이제 남극 탐험을 에베레스트 때 같이 갔어요. 에베레스트 때 같이 그리고 갔어요. 93년 또 11월 달에 남극 탐험을 남극 가고 탐험. 그랬습니다. 두 네. 군데를 같이 가셨네요. 처음에 대원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 그때는 저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이제 그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를 종주를 했거든요. 종주를 할 때, 그때 네. 이제 대장님이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넘어서 네팔에서 티벳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상을 건너서 네팔로 넘어갔죠. 네. 그 엄청난 업적이었거든요. 대단한 업적이었는데, 그걸 할 때 저로서는 뭐 대단했죠, 그때. 네. 근데 허 대장님 예. 지금 뭐 이렇게 같은 대장이 되셨는데 예. 그때는 이제 막내 대원이잖아요. 그때는 뭐 막내죠. 뭐 야 뭐 해 아마 해야 네. 되니까. 그럼 그때 홍성택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갑니다. 자기 이상을 실현하러 가는 행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목숨을 걸고 왜 그럴까? 돈도 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실현하러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뭐 행복감이 크죠. 예, 당연히 크다고 봐야죠. 네. 집 떠나서 집에 다시 돌아오는 무사히 게 오는. 예, 가장 중요하죠. 예, 그 말이 참 인상적으로 남는데요. 두 분 우정 영원하시고 네.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꼭 예.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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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우정 이어가세요. 홍 대장님 아. 이렇게 갑자기 허 대장님 나오니까 깜짝 놀라셔갖고 이렇게 몸들 발을 보내요. 근데 사실 좀 기때문에 해주셨으면은, 네. 그, 이렇게 덜 놀랐을 텐데. 네. 근데 우리 대장님에게는 우리 허영호 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 저에게는 그 세계적으로요. 등반과 탐험의 두 장르를 아주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세계적으로 몇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죠. 예. 몇 안 되면 세계 통계적으로 예. 봐도 뭐 10손가락에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영호 형님의 그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남극 탐험할 때 그때 이제 탐험에 입문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로서는 등반과 탐험에서는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허영호 대장님. 스승이자 네. 선배이자 멘토가 되겠네요.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일기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조직이 어떻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일기 쓰는 걸 이렇게 직접 배운 그런 예. 스승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네.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세심하게 다 준비를 하시는 건 준비 면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뭐 등반과 탐험과 저 홍성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 인간적으로는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관 검색어 세 번째가 인간 홍성택입니다. 근데 등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다고 들었는데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한 어느 정도나 나나요? 보통 이제 등반이 탐험하고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좀 네. 많이 드는 게 이제 그 탐험 쪽. 예, 많이 들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좀 덜 드는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 뭐 에베레스트를 한다 그러면 최소 한 2억 이상. 2억 이상이요? 예, 이상 들고 이제 뭐 북극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한 4억 이렇게. 예, 와. 그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목숨을 지키고 좀 아까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가보시려고요? 뒷동산에 올라가세요. 와, 야.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네요. 예. 그 비용을 그럼 어디서 마련하세요? 그 협찬을 받는 네, 경우도 업체에서도 있고. 뭐 네. 후원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늘 뭐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게
협찬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항상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찬이 안 돼가지고 뭐 네. 마이너스 나는 건 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원도 단촐하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비용을 많을수록 절감해야 비용이 되니까. 크니까요. 그러면은 예. 이참에요. 저희 또 치채널을 보시는 또 기업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예, 영상, 쑥스러우세요? 영상 메시지 네. 네. 근데 뭐- 많이 협찬 좀 해달라고. 근데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네. 그럼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채널을 보시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 독지가 여러분들, 이 오국지에 다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홍 대장님,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그러면은 뭐 보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되고 그러고 저희도 여행 가면 여행 보험도 참 되고 그러잖아요. 궁금했거든요. 예, 여행자 보험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그 여행자 보험은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네. 그 네. 트레킹 캐러반까지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은 보험이 안 되죠. 안 돼요? 네, 보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데가 영국이라든지 덴마크가 있는데 그거는 자국민을 네. 하는 보험이 시민권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 그것도 이제 7,000m까지는 가능한데 그 예. 이상은 안 되고. 워낙 네. 그만큼 위험 수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험을 들었다가 이렇게 해약된 적이 있는데 그 고지 위반이나 고지 의무 위반인가 그걸 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몇 명씩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뭐 남극이면 아까 뭐 네 분이 인원 가셨다고요.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팀워크가 가장 좋은 거는 네. 4명이거든요. 네. 극지 탐험 같은 게 가장 4명이 좋고 그래서 제가 베링에 또 4명이고 네 명이 좋다는 거는 뭐가 좋다는 거죠? 네 명이 가면 이렇게 업무 분담이 딱. 예, 업무 분담도 그렇고 서로가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다음에 대화할 때에 그 균형적인 대화가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반을 하다 보면 등반 대원을 이제 선발할 때 물론 그 대원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네. 보지만은 저 같은 경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 그다음에 도덕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등반이 시작되면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네. 예, 본인처럼 목숨이네요, 목숨. 예, 그 속에서 이제 네 명이 서로 그 한 팀. 눈, 바람, 뭐 바위 이런 거 보다가 보고 4명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쌓이면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고 그다음 그 자기 책임을 대원들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등반대는 자꾸만 크레이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의문 없이 받아들여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그런 감정들은 바깥으로 표현하지 마라. 어제 스스로가 자기가 일어난 것들은 자기가 해결하고 표현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원들한테 중요하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아까 허용호 네. 대장님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전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홍 대장님은 앞에 왜 도전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탐험과 등반이라는 거는 돌이켜 보면은 후회롭지 않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탐험과 등반 행위라고요.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누구나 다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게 누구는 이제 뭐 사막을 가고 싶어 할 거고 누구는 이제 뭐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을 보고 싶어 하고 네. 그 이제 대상만 틀리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제가 잘나서 이렇게 그걸 가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꿈꿔왔던 거 이번에 이제 로체남벽 가는 것도 네. 로체남벽을 제가 이제 99년도부터 예. 시작해서 거기는 어디 있는 거죠? 예,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예, 예. 그 로체남벽이라고 하면 세계 산악인들이 가장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로체남벽입니다. 유명한 산인데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정상까지 3,300m가 이 벽입니다.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건데 저는 거기를 이제 2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실패를 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 제가 자만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이번 같은 게 좀 그거 역시도 제 능력 속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좀 겁먹들지 않고 네.
성실하게 좀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네. 아내 되는 분은 좀 걱정하시고. 아니 아내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탐험가 산악인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렇지만 집안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 가면은 저 남극 탐험 때도 이렇게 느낀 건데 이런 경험들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다시 가서. 한다고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본인조차도 느끼잖아요. 느꼈어요? 예, 느끼죠. 느끼는데 그 순간만큼은요. 네. 8,500에서 비박하고 우리나라 여자 등반대 만날 동안에 38시간 만에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죠. 네. 보통 이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못 먹는 거란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 느낌은 그 뭐 상황이 먹을 게 없으니까 쉽게 뭐 누가 눈을 먹으면은 살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눈 자체가 이 목이 타고 그러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입에 네. 눈에 보이는데도 네. 그러니까 물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사니까 그래서 네. 38시간 만에 우리나라 여자 등반대 만나서 네.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등반이라는 게 좀 팀워크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제 팀워크이죠. 정말 좋은 팀을 만나야 팀원들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모든 게 다 네. 좋을 텐데 이렇게 좀 호흡이 잘 맞는 이런 대원을 만나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네. 성택이도 같이 많은 뭐 등반 탐험을 했는데 이제 성격 자체가 네. 또 잘 이 대원들 자체도 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 성격이 매일 다 다르니까. 똑같은 길을 가서 이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원들도 뭐 만날 좋은 날이 있나 짜증이 나면은 대장이 또 이해라고 다독거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아주 모나게 그러진 않아요. 누구든지 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어떨 땐 때로는 미울 때도 뭐 있죠. 당연히 텐트 안에서 당연히 미울 때도 그렇죠. 있죠. 24시간을 네. 그냥 동거동락을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네. 예. 그럼 저는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왜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그때 막내로 봤을 적에 야, 쟤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 어떤 생각 하셨어요? 자 쓸만하겠다 딱 그런 뭐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뭐 느낌인가요? 등반 기술도 좋아요. 등반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예. 일단 체격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딱 가면은 자기 먹었지 이상 플러스를 하겠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간 대원 중에 가장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구간을 뛰냐 마지막 구간을 뜁니다. 스파트 아. 이렇게 정해져 네. 있어 시간이요. 2시간마다 교대가 되는데 마지막 구간은 왜 성택이 앞에 서냐 체력이 좋으니까 쭉 도망가라 이거 제일 멀리 도망가라 그러면 이거요. 따라가는 네. 거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가지고 딱 멈추는 데 가서 우리가 텐트를 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대원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가다 덜 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스파트는 이제 네. 우리 성택이 예. 앞서서 쫙 빠지죠. 팀 내 마당새 역할을 맡으시고 워낙 힘이 좋으셔갖고. 예. 이 홍 대장이 이제 이 오곡지를 다 탐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쁘셨겠어요. 기분 좋죠. 열심히 잘하니까. 예. 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셨으니까 네. 네. 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쭉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장님? 아니요, 워낙 잘해요. 꼼꼼한 게. 저희들은 이제 제가 탐험하면서 제 경험이나 제가 아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두세 개 얘기를 하면 10개를 아는 친구들이니까 그 이후에 뭐 또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또 탐험도 준비하고 등반도 계속 다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중에 이제 또 등반 가서 사고 난 팀에 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성택이는. 네네네. 그럴 땐 좀 안타깝죠. 대원으로 사고 안 났어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하고 있죠. 또 큰 등반을 좀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좀 덕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안전 제일. 네. 사고 나면 안 돼요. 등반은 어떤 형태라든지 예, 또 집단에서 집에까지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반 중에 이제 팀 대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 관리 이런 걸 잘하면은 뭐 정상까지 갔다 오는데 뭐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죠.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대장님께서는 왜 탐험을 하시고 왜 산을 등반하는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좋아서 한다 그러죠. 즐거우니까. 좋아서. 예. 근데 이 등반 탐험 모든 이런 행위가 목숨 건 등반이죠. 근데 무상에